나라시대 후기. 토지제도의 몰락, 덴노의 권력 약화. 7세기 무렵 신라와 당이 손을 잡고 한반도에서 한창 전쟁을 벌일 때에는 나당 연합군이 언제 일본을 침입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덴노를 중심으로 단결할 수 있었다. 헐, 수다리가, 아니 백제가 망했어. 하지만 한반도가 통일되고 외세 침입의 위험성이 사라지자 덴노의 영향력은 서서히 줄어들었고, 그 틈을 이용해 귀족과 불교계가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다. 하하하. 반대로 농민들의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다. 당시 농민들은 국가로부터 구분전이라는 토지를 받아 생계를 유지했고, 구분전은 인구에 따라 나눈 밭대기를 말한다는. 사진은 구분전의 흔적이다. 그 대가로 토지 수확량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세금으로 바치고, 더불어 특산물을 바치고 연간 10일의 노동력도 제공해야 했다. 징용 끌려가기 싫으면 대신 3배로 대납해도 된다는.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연간 60일 이내에 잡다한 부역이 추가되었고, 경역의 의무도 더해졌던 것이다. 게다가 농민들에게서 징수한 세금은 농민들이 직접 운반하도록 했기 때문에 동북 지방의 농민의 경우 수도까지 운반하는데 50일이나 걸려 돌아가는 길에 굶어 죽는 자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파란색은 고대의 관로를 보여준다. 식량도 스스로 부담해야 했기에 골병 들겠어. 농사지을 시간도 없다니깐. 그래도 요즘은 수도로 옮긴다고 하진 않으니 그나마 다행이지. 하긴 천도 한 번 할 때마다 죽어나지.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민들은 땅을 버리거나 공사 현장에서 도망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그렇게 도망친 농민들은 귀족들이나 사원으로 들어가 몸을 의탁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쉽게 말해 자진해서 농노가 됐다는. 이때 농민들은 토지를 바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귀족들의 토지는 날로 커져갔고, 반면에 덴노의 세력은 날로 약해지게 되었다. 덴노의 개혁과 실패. 귀족의 힘은 넓은 사유지, 즉 장원에서 나왔다. 가뜩이나 귀족들은 권력을 이용해 장원의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으니 하하하. 귀족에게 땅을 바치는 농민들이 늘면서 당연히 국가의 수입은 줄어들었다. 덴노, 이거 안 되겠어. 무슨 방법 없나? 토지를 새로 개간하게 하여 땅을 늘리는 겁니다. 그런다고 하겠어? 대신 개간한 토지는 본인부터 3대까지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오호, 그거 괜찮겠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라. 기원 후 723년의 일이다. 하지만 농민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쳇, 쎄 빠지게 개간하면 뭘해? 3대가 지나면 가져가겠다는 건데. 결국 정부는 수정 발표를 한다. 좋았어. 토지를 개간하는 자는 영구히 그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음. 농민의 도망을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그러자 이번엔 농민들도 귀가 솔깃해졌다. 그러면 정말 내 땅이 생기겠네?
하지만 커다란 실수였다. 무엇보다도 왕토 사상의 원칙이 무너졌다. 뭐야, 언제는 모든 땅은 덴노의 땅이라더니. 새로 개간하면 사유지로 인정해주겠다고? 귀족은 오히려 그걸 빌미로 농민들을 시켜 황무지를 개간하게 한 뒤에 자신의 땅을 크게 늘리게 되었고, 농민들이 개간한 땅조차 갖은 방법을 동원해 빼앗아 버렸다. 여긴 우리 조상 땅이라고, 나가! 그 결과 귀족과 호족들의 땅만 더욱 커져갔고, 왕토 사상의 원칙이 무너져 토지 사유제의 부활만 자초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이런 식으로 귀족들은 자신의 땅인 장원을 크게 늘려나가게 되고, 12세기경에는 전국 땅의 60%를 귀족들이 독차지하게 됨. 그 중에 당대의 실세가 후지와라 가문이 차지한 땅만 전국 땅의 10%나 됐다. 후지와라 가문? 어디서 들었는데? 다이카 계신 당시에 친위 쿠데타를 주도했던 나가토미가 쿠데타 성공 후 덴노에게 하사받았던 성씨였잖아. 신라 정벌 계획 기원 후 760년부터 764년까지 720년 신라 사신이 일본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다. 신라 사신, 외국이 우리 신라와 국교를 맺고 싶거든. 먼저 조공 사신단을 보내 입조하십시오. 뭐시라? 이런 건방진, 이놈을 당장 추방시켜라! 이후로 일본은 신라의 대안으로 발해와 적극적으로 통교하기 시작하는데, 때마침 발해도 당나라와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적극적으로 통교를 모색하고 있던 때였으니 두 나라는 급격히 가까워지게 된다. 그리고 30여 년이 지난 753년, 이번에는 일본 사신이 신라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다. 일본 사신, 우리는 신라와 돈독한 관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라는 사신을 파견해서 덴노에게 조공을 바쳤으면 합니다. 경덕왕, 뭐시? 조공? 이런 간땡이가 부은 놈들! 당장 꺼지지 못할까? 그렇게 사신이 쫓겨나게 되자 일본의 조정은 크게 분노하게 된다. 무례한 신라를 이참에 쳐야 합니다. 글쎄요, 당나라가 신라를 얼마나 예뻐해주고 있는데요. 당나라 황제는 조공을 받는 자리에서 각국의 서열을 정하곤 했는데, 신라는 티벳과 함께 가장 앞자리에 있었다. 우리가 신라를 치면 당나라 원군이 달려올 게 뻔합니다. 우리 힘으로 당군을 막을 수나 있습니까? 그런데 758년 귀국한 견 발해사가 귀에 솔깃한 얘기를 해왔다. 참, 소식 못 들었어요? 지금 당나라에는 안녹산이 반란을 일으켜 당나라 황제가 피난가 있어요. 만약 신라를 치려거든 지금이 적기입니다. 헐. 그런 소식은 당시 일본의 실세가였던 후지와라 가문이 나카마로의 귀를 번쩍 뜨이게 했다. 나카마로는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덴노를 패하고 허수아비 덴노를 앉혔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반발 세력의 불만이 컸기 때문에 관심 전환이 필요했던 찰나 신라 정벌의 여론을 듣게 된 것이다. 나카마로, 좋았어. 이걸 이용해봐야지. 이리하여 나카마로가 진두지휘하며 적극적으로 신라 정벌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내 생각해보니 이참에 신라를 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듦. 그러면 군사는 얼마나 징발할까요? 예전 백총각 전투 때는 3만 명 가지고도 힘들었으니까 이번에는 한 4만 명 정도 징발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병력을 수송할 배를 만들어 보자는. 이어서 나카마로는 발해에 사신을 보냈다. 문왕, 그래, 왜 왔는고? 일본 사신, 이번에 우리가 신라를 치려고 합니다. 발해도 이참에 저희와 같이 협복을 하는 게 어떠신지요? 하지만 당시 발해는 신라를 적으로 두고 싶지 않았다. 글쎄, 때문에 일본의 침공 계획은 뭉그적거릴 수밖에 없었고, 또 신라 정벌 계획만 가지고는 나카마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쉽게 사그라들지도 않았으니 결국 나카마로는 반대 세력에 의해 권좌에서 쫓겨나고 도망가던 도중에 참살되고 만다. 764년 후지와라노 나카마로의 난. 이로써 신라 정벌 계획은 없던 일로 됐다.